녹화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리행정사 글로벌 국제결혼 최우석입니다. 오늘 유튜브 소재는 뭘 갖고 왔느냐, 이제 한국 남편하고 러시아 여성분의 결혼비자 허가권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오늘은 그 이전 의뢰인께서 결혼비자에 다다라서 한국에 함께 사시기까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서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사건은 10월 11일자로 한국에 입국해서 그 결혼비자를 받아들인 손님의 케이스고요. 손님께서는 먼저 6월 19일 날 저희한테 이제 사건을 맡겨주셨었어요. 손님께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러시아 여성분을 만나셨었는데 양국 혼인신고하고 더불어서 이제 결혼비자까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연락을 주셨었거든요. 혼인신고도 혼인신고지만 뭐 이례적으로 이번에는 비자도 10일 만에 나왔던 분인데요. 제가 한 작년 뭐 이럴 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에서 이제 현지 대사관에서 결혼비자 신청을 하면은 막 2달, 3달도 걸리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10일 만에 좀 깔끔하게 비자가 떨어졌던 분이에요. 저도 이제 최선을 다해서 비자를 해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당진에 사는 의뢰인께서 굳이 이제 안산까지 가시는 것도 이제 의뢰인한테는 죄송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의뢰인한테 불편함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비자에 필요한 그 서류들하고 그 안내에 필요한 서류 뭉치 그리고 계약서까지 들고 제가 며칠 있다가 당진으로 출발을 했어요. 러시아 결혼비자 할 때는 좀 몇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한국 선혼인신고를 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할지, 그리고 이제 결혼비자 같은 경우에도 모든 상황이 좀 완비되어져 있으면은 요식 요건만 갖춰서 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비자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불법 체류, 아니면은 G1 비자라고 해서 이제 난민 신청 비자, 뭐 G1도 G199처럼 이제 뭐 다치거나 산재로 인해 가지고 하는 G1 말고 난민 신청 비자라든지, 아니면 또 롱디 커플, 근데 아이가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전 남편의 아이가 있었는데 전 남편하고는 이혼을 했는데 이 아이도 뭐 인지신고를 해야 된다든지, 뭐 여성분이 이제 재혼이라든지 소득 요건이 좀 미비하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해결 방법도 다르고 케이스도 다르고 이제 당연히 하는 방법도 좀 많이 다르겠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롱디 커플이셨어요. 여자친구분께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좀 은행원으로 계셨고, 남자친구 만나려고 이제 몇 달 전에 한번 한국으로 왔었어요. 이제 요즘은 뭐 비행기값이 워낙 비싸가지고 두원상선 통해가지고 이제 블라디보스톡 통해서 경유해 오는 그런 루트를 타고 오시기도 하고, 비행기로 가면 이제 또 막 경유해서 가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항공료도 왕복 한 300 정도 나올 거예요. 왕복으로 해도 두원상선이 80에서 100 정도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이제 여행 비자를 통해서 함께 한 달간 지내 보신 이력도 있었어요. KTA 통해 가지고 이제 입국을 하셔가지고 한 달 동안 지내 보시고, 이제 두 분께서 결혼을 꼭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프로세스를 도와드리려고 했었고, 성공적으로 10월 11일 날 이제 한국에서 출입국 외국인 등록증까지도 이제 다 완성을 시켜드렸고, 그렇게 이제 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PPT를 간단하게만 준비했는데, 러시아 결혼비자라고 제가 PPT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절차는 이제 PPT 보시다시피 한국 혼인신고, 그 다음에 러시아 혼인신고, 그리고 결혼비자,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국인 등록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국에서 입국했으면 이제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고, 나중에는 이제 조만간에는 한국어도 배우자가 좀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 줌을 통해서 이제 강의를 하기로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토픽도 이제 1급 수준이시니까 제가 더 교환도 이제 직접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도움을 드리기로 일단은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제 두 가지죠. 어느 국가에서 먼저 혼인신고하는 게 유리한가,
그리고 뭐 필요한 서류는 뭐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야, 이거 인터뷰가 좀 들어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혼인신고 하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결혼 비자를 신청하신 부분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인터뷰 들어가겠는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전체 절차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 사정 들었을 때 남자분께서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계셨기 때문에 뭐 요즘 항공편도 애매하고 해서 뭐 바로 러시아에 가서 뭐 몇 주씩 이렇게 체류하실 만한 상태는 못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먼저 이제 한국에서 혼인신고하고 러시아 혼인신고한 다음에 대사관에서 이제 결혼비자 신청해서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한국 혼인신고를 위해서 먼저 이제 여성분은 지금 그 노보시비리스크 그쪽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작스에서 필요한 서류 발급받고, 그 다음에 이거 아포스틸해서 제가 직접 번역을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시청에다가 뭐 등록할 때는 신랑분 걸로 신랑분이 번역했다고 해서 신랑분 이제 그 핸드폰 번호 넣어가지고 이제 접수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 혼인신고 마쳐드렸고, 이제 요즘 EMS가 좀 늦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애를 먹으셨던 부분들이 있어서 저를 또 찾아주셨던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은 이제 또 기회가 되면 더 말씀을 드릴게요. 큰 틀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신랑의 여권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다 번역 공증하고 아포스틸 넣은 이후에 이제 신부한테 국제우편으로 좀 보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보시비리스크에도 제 파트너가 있어서 그냥 노보시비리스크 지인한테 좀 부탁을 드릴까 하다가 이거는 신부가 직접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신부 통해서 이제 현지에서 혼인신고도 마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국 가족관계증명서하고 현지 혼인신고 서류들도 이제 직접 제가 다 번역하고, 신랑분 국제결혼용 그 건강검진 있어요. 그것도 이제 받고, 현지에서 어떤 병원에서 해야 될지도 안내 다 드리고, 신부 측도 이제 건강검진, 국제결혼용 건강검진 어디서 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이제 결핵검사라고 있어요. 그 결핵검사하고 이런 부분이 국가마다 어떤 국가는 이제 무조건 해야 되고 이러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결핵검사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어디에서 이제 그 검사를 받아야 되냐 이런 것들도 이제 다 안내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비자 신청하고 접수하니까 열흘경 있다가 이제 결혼비자 관련 인터뷰 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때 전화를 잘 받아줘야겠죠. 신부한테도 이제 대사관에서 아마 내 생각에는 전화가 올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번호로 떠도 무조건 받는 쪽으로 해가지고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인터뷰도 들어가고 어떤 내용이 이제 들어갈지 예상을 하고 관련 내용들도 이제 신랑님하고 신부님께 숙지를 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10일 정도 있다가 바로 허가가 나오셔갖고 저도 좀 놀랐어요. 이게 보통은 한 2달도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서, 신랑님도 빨리 보고 싶고 하시니까 이제 언제 나올까요 하는데 그래도 한 2-3달 늦으면 2-3달이라고 안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10일 만에 이렇게 깔끔하게 잘 비자가 나오셨고, 그래서 이제 신부님께서도 한국으로 입국을 하게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입국 사무소 예약 잡아드리고 외국인 등록증까지 이제 발급을 완료시켜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등록증 나오고 나면 그 한국에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PPT 마지막 보시면 이제 기타 한국에서 해야 할 일들을 이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외국인 등록증 발급 이후로 뭘 하셔야 되느냐, PPT 참고하시면 이제 여기하고 똑같거든요. 첫 번째로는 주민센터 방문하셔갖고 전입신고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 가입도 중요해요. 이제 등록증 나오기 전에도 그 출입국사무소 그 외국인 등록 사실확인서 떼달라고 하면 주민센터에서 이제 먼저 등록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면 좋고, 결혼비자로 입국하면 원래는 그 지역가입자로 자동으로도 돼요. 근데 이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역가입자로 개별가입 이후에 뭐 직장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이제 피부양자 등록도 해야 된다는 사실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별도적으로는 주거래은행하고 체크카드도 발급해야 되고,
핸드폰 만들어야겠죠. 실비보험도 하나 가입하고, 그다음에 뭐 교통카드까지 발급을 한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한국에서 좀 당장 필요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충족이 되는,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뭐 이렇게 여차저차해서 결혼 비자도 잘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러시아어도 하고 하다 보니까 사건 진행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을 통해서 신랑님하고 신부님하고 저하고 이제 카카오톡방을 만들어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이날에는 어디 가서 뭘 해야 된다, 무엇이 나오니까 무엇을 준비하셔라, 그런 이런 상세 내용들을 뭐 신부님께는 러시아어로 제가 설명도 드리고, 뭐 신랑님께도 한국어로 설명드리고, 뭐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신부님한테 모스크바나 뭐 노보시비리스크 이제 시간 보고 전화 드린 다음에 이제 시차 맞춰갖고 전화 드리고, 이제 어디 오늘은 뭐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다 안내를 드렸죠. 근데 이제 이 절차 자체가 몇 달을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서류 절차 자체가 뭐 이렇게 오늘 딱 준비하고 끝 이게 아니라 오늘은 뭐 해야 되고 내일은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제 단계적으로 하나씩 일을 진행해 나갔었고요. 와중에 뭐 전쟁 이후로 이제 우편도 지연 한번 됐었고, 뭐 EMS 반송 이슈도 한번 있었는데,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늘어진 경우도 있었지만 성공적으로 비자를 완성을 시켜드렸고, 이제 손님분께서는 차후 이제 배우자의 한국어 강의도 함께 좀 부탁하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커리큘럼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 한 600페이지 정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러시아 사람이 한국어 공부하기 좋게 이제 문법하고 단어장 따로 해가지고 한 단어장도 한 10,000개 정도, 어휘도 한 10,000개, 그리고 이제 한국어 그 교본도 한 600페이지 정도 만든 게 있어요. 아주 그걸 통해 가지고 차근차근 강의도 좀 진행을 해보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드렸습니다. 결혼 비자를 하다 보면 사소한 것들에 걸려 가지고 물어보기 애매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제 손님께서 의뢰하신 바에 따른 이제 질의사항 같은 경우에도 그때그때 대응을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할러 커플 양국 혼인신고하고 결혼비자 받는 발급받는 방법하고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개략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에도 실무 사건이나 좀 다양한 이색적인 사건 이런 게 있다면은 소식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리행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